윤석열 정부 1년. 네. 예. 일단은 뭐 우리 경제 총평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빵점 그리고 영어로 F 이렇게 줍니다. F. 근데 그게 이제 정부를 희화화하고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아주 진지하게 준 제 평가인데 왜냐하면 저도 정말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잘한 게 있나? 득점 포인트가 있었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좀 평가고요.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제 제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려 볼게요. 네. 방금 교수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일단 경제 잘 나가고 있느냐라고 진단을 했을 때 이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 그러면 성장률이 어떤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을 물어볼 때는 두 가지. 이미 성장했던 결과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전망치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 이번 2023년도 1분기치가 현재 발표가 가장 최근 통계로 나와 있죠.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3입니다. 0.3. 0.3. 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꼭 이렇게 되리라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분기가 0.3이면 1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4하면 되죠. 그렇죠. 편하게 1.2입니다. 2지. 그냥 곱하기 4하면 1.2를 놓고 위아래 와서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요. 건국 이래로 2점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딱 4번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언제 4번 내려갔냐? 오일 쇼크 때 한 번, IMF 때 한 번, 2008년 9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그러니까 대재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성장률이 2점대 밑으로 내려간 이후로 내려간 적이 없는 건실한 나라인데 지금 재난이 없는데 재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겠지만 개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수치들, 통계들 이런 거는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거면 별로 중요하진 않죠. 예. 딱 떨어지는 이런 정확한 진단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굉장히 충격인데 오일 쇼크 그때는 전 세계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겁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할 때. 그리고 IMF 때 그거 뭐 당연히 그랬던 거의 거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었으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건 났었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 있었을 그렇죠. 때 그때 전 세계가 휘청했는데 그때 그런데 그리고 엊그제 팬데믹 때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막 그 사스 이럴 때도 잘 대처했었죠. 혹은 뭐 사드가 와갖고 대중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2점대 밑으로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합치면 1.2 정도? 이건 너무 충격인데. 너무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이 없는데 재난 수준이다 지금 경제는. 재난을 겪은 것만큼 처참한 상황이다. 이렇게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살만하지 않아? 뭐 경제 뭐 어디는 안 좋지만 어느 부분은 그래도 뭐 잘 되는 데도 있겠지. 늘 경제가 그렇듯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은 재난이 없지만 재난 수준이다.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나는 이게 재난이 없는데 재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임진왜란 생각이 나죠.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서 근 100년을 회복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수치를 가지고 이미 벌어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 건데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까지 합쳐봐서 이제 얘기해 보면 한국은행의 올 하반기까지 합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률은 1.4고요. OECD 전망이 1.5. 그다음에 제가 수치는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당원분들께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국내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대보십시오. 한국은행, KDI, 재경부, 무슨 투자은행, 무슨 연구소, 하다못해 정경련, 그다음에 글로벌 OECD, IMF, S&P, 뭐 무디스,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 성장률을 발표하는 모든 국내 기관, 모든 국외 기관을 다 가져와 보십시오. 1점 중반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그 원인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하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그 원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문제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점의 첫 번째 OECD의 진단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OECD가 이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번 연속 하향 전망합니다. 계속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하향. 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네. 다음에 전망할 때 보니까 더 안 좋네. 5번 하향 전망하고 가장 최근 전망하면서 이런 의견을 다는데 이게 기사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보고서 중에 이게 제일 탁 눈에 걸린 게 뭐였냐면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경고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 되고 있는 한국 경제. 이걸 OECD가 경고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수님. 디커플링이다. 예. 우리 경제의 특징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웃기는 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세계 시장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성장해요. 시장이 성장하니까 물건 파는 나라는 저절로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수 기반인 나라는 뭐 세계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내수가 좋으니까. 또는 내수가 세계가 안 좋아도 내수로 버틴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무조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세계 시장하고 잘못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 평균 전망이 얼마냐면 2.7이에요. 우리는 1.5. 뭐 많으면 1.5. OECD 전망으로는 예, 1.5예요. 그리고 뭐 전쟁하는 나라도 있고 후진국도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탑 20, G20, G20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큰 나라들 성장률은 2.8이에요. 미국이랑 중국도 다 상향 전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OECD가 볼 때는 한국 여태까지 본 통계 중에서 희한하다는 거야. 니네는 원래 세계 경제의 회복 탄력 이런 것과 같이 가는 나라였어. 그 시장이 크면 같이 수출하는 나라고. 만약에 세계 경제 그 지표가 2.8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 3점은 돼야 그 되는 정도는 거 가야 아닙니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 거지. 그런데 자기네들도 볼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이 디커플링 돼가지고 동조화를 깨고 있는 현상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너는 문제다 이렇게 경고한 게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왜냐 우리는 내수가 없는 나라예요.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내수가 경제 바탕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잘 보십시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세계 시장이 성장할 때 성장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OECD 경고는 뭐냐? 이거 이번에 세계 경제하고 흐름 못 잡잖아. 한국 너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어. 이거 빨리 교정해.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는 경고. 그걸 일단 제가 하나로 정리해 보고 싶고요. OECD가 근거로 제가 들면서 두 번째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좁혀갈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수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로 봅니다. 수출이 지금 얼마나 부진한데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극적인 단어로 몇 개 정리했잖아요. 전쟁 환란이 없는데 재난이 없는 재난 수준이다. 네. OECD가 경고하는데 세계 수준과 한국이 따로 돌고 있다. 저성장 경고한다. 이런 것처럼 수출은 어떤데 뭐 얼마나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건국 이래 가장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이, 설마 아닙니다. 진짜 설마 70년대 80년대 아니에요. 건국 이래 가장 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못 믿으실까봐 수출 갖고 왔는데 수출 모르겠어 자료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를 보는 게 이제 두 가지 수치를 이제 많이 보시는데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 이런 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냥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역 수지는 여러분 뉴스 보면은 막 인천, 부산 이런 항구에 컨테이너 박스 막 이렇게 올리면서 경제 나오고 하는 그 화면 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관세청을 통과해서 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배 타고 컨테이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경상수지입니다. 관세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게 무역 수지예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면 우리께 컨테이너에 실려서 관세청에 신고해서 나가겠죠. 그렇죠. 수입 많이 하면 거길로 와서 들어왔다. 그게 이제 무역 수지예요. 무역 수지 15개월째 적자입니다. 15개월째 적자고요. 너무 간단하게 해석되네요. 예.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를 딱 비교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무역수지 15개월째 적자고 무역수지 적자액이 건국 이래 최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액으로 보면 적자액으로 보면 작년이 건국 이래 최악의 적자였어요.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용이 많이 이제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거는 적게 없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가계로 치면은 밖에서 돈 펑펑 쓰고 다니고 뭐 물건 사느라고 써야 될 일은 많은데 엄마 아버지 월급이 없는 거죠. 애들 등록금 줄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역 수지는 15개월 적자하고 적자액으로 보면 작년에 건국 이래 최대액이고 그럼 올해는 지금 6월이 지났잖아요. 반이 아직 안 지났어요. 예, 반이 안 지났는데 작년에 6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가 작년인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특별한 반등이 만약에 없으면 자칫하면 이거 사상 최대치의 최대치를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뚫고 나갈지 모르는 상황. 만약에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네. 지금 이제 6월 말 이제 오늘이 6월 27일이니까 네. 지금 이제 사흘 남았는데 네. 작년에 어떤 무역 적자의 50%다 그러면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죠? 50 정도 50 나와도 이게 사실은 역대 최대치니까 이게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할 수도 건데.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이미 작년에 60%가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이거는 이미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은 잘못하면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을 뚫고 건국 이래 최대 적자를 또 보게 생겼어요. 근데 요게 이제 무역 수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 수지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컨테이너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거 말고 진짜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 어디 가서 우리가 이자 받아오는 거,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돈 써주는 거, 또 우리가 나가서 돈 쓰는 거 이런 걸 다 합친 진짜 모든 살림,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 있죠. 이걸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1분기 올해 1분기 분기 적자가 났는데 분기로 적자 낸 게 11년 만에 처음이고요. 분기로. 예.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최대 적자. 이번 분기. 엄청 안 좋은 상황이죠.